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날씨가 추운지 더운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건 바로 온도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원리를 통해 온도를 감지하는 걸까요? 또 실제로 우리는 온도를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온도와 관련된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온도라는 단어를 친숙하게 사용합니다. 입고 나갈 옷을 고를 때도 외부의 온도에 따라 결정하기도 하고요. 뜨겁거나 차갑게 먹어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음식도 우리가 온도를 통해서 그 상태를 알곤 하죠. 이러한 온도라는 단위가 국제 표준으로서 최초로 도입된 것은 1742년 스웨덴의 물리학자인 안데르스 셀시우스가 제안한 섭씨라는 개념입니다. 이 기준은 물의 끓는 점을 0도로, 어는 점을 100도로 상정한 기준으로서 지금과는 정반대로 설정된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직관적으로 온도라는 개념을 드러내기에 불편했고, 이를 개선한 오늘날의 섭씨 온도는 식물학자인 칼 폰 린네에 의해 1745년에 등장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온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란 물체의 따뜻함이나 차가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는 것을 자세히는 아니지만 얼핏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온도계를 통해 온도를 잴 수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는 흔히 접하는 체온 수준의 온도는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한데요. 정말 그럴까요? 온도를 알 수 없는 두 개의 물체가 있을 때 손을 대보는 것만으로도 물체의 차가움과 뜨거움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책과 알루미늄 상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책과 알루미늄 상자의 온도를 체온만으로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알루미늄 상자가 더 차가운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직접 적외선 온도 탐지기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측정한 결과 책과 알루미늄 상자 모두 27도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온도는 비슷한데 우리는 왜 알루미늄 상자를 만졌을 때 더 차갑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은 물체 자체의 온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열을 방출하고 흡수하는지에 대한 비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온도 자체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빠르게 열을 전달하는지 또는 느리게 전달하는지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이나 스티로폼 같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는 분자 자체의 별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특징 때문에 열의 전달 속도가 매우 느린 단열의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손을 대도 체온이 책 속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같은 시간 동안 손실되는 열이 비교적 적은 책이 알루미늄 상자보다 따뜻하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반면 알루미늄 상자는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원자들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데요. 이 자유전자에 의해 접촉된 피부의 체온이 쉽게 금속 안으로 전달되게 되며 같은 시간 동안 손실되는 열이 종이보다 훨씬 많게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상자가 책보다 차갑다고 인식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처럼 쌀쌀해지는 계절에 우리가 춥다고 느끼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체내에 있는 열이 체외로 조금씩 혹은 빠르게 방출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도 우리의 몸은 외부의 환경, 즉 사시사철 기온이 바뀌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섭씨 약 36.5도로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몸속 체온 조절 시스템에 있습니다. 인체는 대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열을 생산하는데요. 정상인의 경우 열의 70%는 몸 중심부 장기에서 30%는 피부와 말초 조직 등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피부 조직은 그 자체에서 생성되는 열량이 적기 때문에 몸의 중심부와 피부 체온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열의 차이가 생깁니다. 생명과 직결된 중심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 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중심부에서 데워진 동맥의 피가 열 차이에 따라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바깥쪽에 찬 정맥의 피는 중심부로 이동합니다. 발목 이하의 발끝 부분은 말초혈관이 잘 지나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겨울철에는 이러한 말초 부위에 동상이 쉽게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열순환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즉 우리가 추위를 크게 느낀다는 것은 곧 체내의 열이 체외로 빠르게 방출되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가만 보면 빨리 열순환을 시켜서 이러한 추위를 막아야 할 것 같은데 항상 손과 발은 꽁꽁 얼어 있다는 걸 경험을 통해 느낄 수 있죠. 사실 이것도 체온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몸의 노력 중 하나랍니다. 우리가 추운 곳에 노출될 때 손발이 찬 것은 환경 온도가 낮아서 피부가 차가워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추운 환경에서의 몸의 중심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피부의 혈액순환을 줄였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추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몸은 열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피부와 피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지어는 땀 구멍도 닫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털이 서고 무의식적인 근육 운동과 떨림은 평상시에 4배까지 일어나면서 열을 생산해내게 되죠. 손바닥을 빠르게 문질렀을 때 열이 발생하는 것처럼 마찰열을 이용해 체온을 높이고자 하는 신체의 전략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의 대응인 것이죠. 오늘은 온도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이야기로 출발하여 추운 겨울 체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우리 몸의 전략까지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아무리 떨어뜨리고 싶어도 절대 우리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긴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주변을 통해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요. 올 한 해는 이러한 과학과 좀 더 친해져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자연현상들을 이야기해보고 나누는 한 해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